증시 워밍업 시작하겠습니다. 차트를 달리는 남자 만나볼 수 있는 화요일이네요.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하나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. 호재가 소멸된 시장. 코스피가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면서 3거래일 연속 밀려났고요. 약보 합권에서 3,140선으로 후퇴했습니다. 코스닥은 1.8%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. 국내 증시 상승 모멘텀이 좀 약화된 것 같고 업종별로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시장 전체적으로 시황 어떻게 점검해 봐야 할까요? 자, 일단은 어제 증시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좀 참담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. 네.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좀 내부적으로 기대를 건강하고 네. 좀 자체적인 호재로 해석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아침에 반짝하더니 그냥 뭐 이전에 있었던 외국인의 대량 매도 추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견뎌내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상당히 실망감이 두드러지는 모습, 그런 느낌은 저뿐만이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네. 일단은 뭐 한미 정상회담의 재료가 소멸되었다는 점, 그다음에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이 있었고 어제는 삼성전자 공매도가 집중됐었던 날이었거든요. 거래량이 약 9%가량이 공매도 매물이었다라고 하니 앞자리가 또 바뀌었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지수가 갈 길이 좀 멀겠구나라는 좀 부담을 지울 수 없었는데 어제 잠들기 전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어요. 네.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도 이 모습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잤는데 오늘 시장은 이 좀 주제가 아주 태색할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좀 기쁘게 좀 시장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네. 일단은 어제 이제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 여는 총재들이 인플레이션은 좀 일시적인 부분이다. 뭐 브레이드 러너 그 여는 의원에서도 올해 잠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네. 센트루이스 여는 총재도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거니 연속성을 갖고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뭐 그것이 계속 시장의 네. 노이즈였는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하는 그런 시그널이 어저께 좀 나타나면서 성장주들이 좀 아주 나스닥이 아주 좋은 반등을 네. 보여줬고 일제히 좀 다우까지 오르면서 일제히 좀 좋은 행보를 보여줬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 생각이 되고요. 가상화폐 시장이 더 탄력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. 물론 올라줬어요. 네, 골드만삭스에서 뭐 가상화폐라는 것은 새로운 우리가 인정해야 될 자산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어요. 네.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죠. 그런데 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안 좋았던 부분은 좀 가상화폐 시장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네.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 뭐 이거라도 챙기자라는 심리가 뭐 연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물타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투자 심리를 좀 압박할 수 있어 코스닥 낙폭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는데 뭐 오늘은 그쪽 시장까지도 일제히 강한 반등이 나왔으니 모두가 손잡고 좀 한 걸음 모처럼 만에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다행이네요. 그래도 네. 시장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조금씩 찾을 수 있었습니다.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.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국내 증시 수급별 전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좀 수급 상황 봐주시겠어요? 뭐 여전히 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이 각자 사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그것은 이제 매도의 그 어떤 압박을 삼성전자가 다 맏형으로서 몸으로 다 맞아주고 있거든요. 공매도까지 나온다고 하고 네. 있으니. 그래서 삼성전자가 몸으로 맞으면서 지수는 조금 무거워지는 듯하지만 그 아랫단에서는 좀 수급으로서 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좀 포착이 되고 네. 있습니다. 먼저 코스피를 이제 크게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통신 3사, 뭐 SK텔레콤, KT, LG유플러스를 외국인 내지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사모아가고 있다라는 점. 그다음에 뭐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이 현대차, 기아차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. 그다음에 변함없이 뭐 이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건설, 조선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은행, 증권주까지 좀 강력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포착이 이어지고 있다. 하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큰 의미를
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미국에서 IT 쪽도 상당히 큰 반등이 있었고 테슬라도 급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무게를 두기보다는 낙폭과 대줄이 오늘은 어떻게 특히 IT 소부장들도 많이 빠졌잖아요. 미국의 공장 증설을 한다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일단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SK텔레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 지금 코스닥에서 엔터 3사를 다 쓸어가고 있습니다. 쌍끌이로 지금 계속적으로 사가고 있는데 뭐 컨텐츠가 좋다라는 점, 실적이 좋다라는 점 플러스 알파로 이제는 이제 공연이 이제 회복된다. 공연 수익이 엄청나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 봤었을 때 이제 코스피에서는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은 신규 상장 이후에 이렇게 좀 아직 이 새롭게 만들어진 박스를 돌파하고 있지는 못한 형국인데 일단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기관의 매도를 좀 넘어서는 그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엔터 3사 플러스 알파로 하이브를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넷마블, 고려 아연, 영업무역, 뭐 게임주 그다음에 고려 아연은 굉장히 무거웠다가 최근에 좀 고개를 들려고 하는 의지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. 전통 소비주인 영업무역 그다음에 지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SK 렌터카, 포스코 강판이 있는데 먼저 지누스를 좀 살펴보시면 지누스가 그 침대 매트리스를 만드는 회사예요.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좀 그 가전 시장으로서 좀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뭐 소비를 자극한다라는 부분 플러스 알파로 뭐 이제 그 이제 집안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 부분과 과관련과 했었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가도 상당히 이제 어떤 정치적인 부분과도 좀 플러스 알파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기관들이 좀 꾸준히 사가고 있는 모습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또 하나는 SK 렌터카입니다. 요즘 제주도 여행들 많이 가시죠? 저 주말에 다녀왔어요. 렌터 하셨나요 혹시? 했죠. 가격이 어떻던가요? 좀 많이 비싸던데. 많이 비싸죠.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쪽 수익 실적들이 상당히 좀 호전이 될 것 같다. 뭐라는 뭐 제 주변 분들도 부산이라든가 이제 이쪽을 가시면은 여행을 가시면 렌터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SK 렌터카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기관들이 좀 꾸준히 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좀 고개를 이제 좀 들은 자리이지 않나. 그리고 대부분 다 섹터가 좀 이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의 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은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그 가격을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 요 안에서의 좀 매수 해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함께 사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뭐 현대차가 이제 포착이 되고 있고요. 대표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LG전자가 이제 좀 모처럼 만에 좀 동시 매수가 좀 반가웠습니다. 기간이 좀 꾸준히 매수하고 있었는데 LG전자가 조금 굉장히 좀 무거운 흐름이거든요. 사실 자동차가 다 이래요. 근데 삼성전자가 무거웠던 것 대비해서 LG전자의 색깔이 이제 자동차로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현대차, 기아차가 올라갈 때 LG전자가 함께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. HMM, 와, 이 자리에서도 함께 사네요. 진짜 대단합니다. 대단하네요. 네, 그리고 계속 오르네요. 뭐 어디까지 오른다라는 말씀드리는 좀 어려운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그 안에서 이런 트레이딩을 늘 하셨던 분들 안에서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그 안에서 이제 또 반가운 이슈는 이제 한국전력이 좀 반짝 굉장히 많은 양의 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. 전 이 부분 굉장히 큰 뉴스로 보거든요.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에 그 원전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미국이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지는 않았겠지만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갈 수 없으니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. 함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공식적으로 이번 부분이 언급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왜냐하면 기술력은 우리가 좀 더 앞서 있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미국도 함께 가야 된다는 그림이 손잡았다라는 것은 저는 꽤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어저께 일단 뭐 중소형 주단에서는
조금 너무 아쉬웠고 두산중공업이 조금 의미 있는 네. 좀 캔들을 보여주었고요. 한국전력은 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쌍끌이 매수 중에서는 한국전력까지 좀 자세히 들어가 봤고요.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어제 워낙에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그 안에서도 수급 상황 좋았던 종목들이 있었겠죠. 워낙 코스닥이 좀 그 망연자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네. 많아서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운데 오늘 좀 그런 지켜야 될 자리들을 다 지켜내는 하루가 되기를 좀 바라보면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에서는 이제 리노공업, 파라다이스, 뭐 젠백스, 아주아이비투자, 메가스터디 교육 조금 덩치가 큰 종목에서는 좀 포착하기가 어려웠고 일단은 네. 제약주 쪽에서의 매도가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모더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백신 수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자체 개발했었던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코스닥 시총 바이오주들을 좀 압박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전체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기관이 매수한 종목에서는 GS 홈쇼핑, 성우하이텍, 쿠콘, 노바렉스, 인바디, 나이스정보통신. 뭐 노바렉스는 건기식으로 계속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 인바디도 이제는 뭐 헬스장이 다시 오픈하잖아요.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그 의료 기계주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이 쿠콘 신규 상장 종목은 저는 절대로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. 계속 수급만 판단하고 어느 정도 자리에서 그냥 좀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차트의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것이 차트의 의미이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일단은 네. 쌍바닥을 찍고 지금 이쪽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라든가 뭐 간편 결제라든가 이 하는 일이 지금 시장과 좀 맞닥뜨리지 않았나. 그리고 최근에 3일 연속 기관이 좀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저는 가치로 봤었을 때 쿠폰이 비싸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. 네. 하는 일과 실적 대비해서.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.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네. 아주 강한 매수가 보였고 바이오 쪽이 조금 무거웠는데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독보적으로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포착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엔터 3사, JYP라든가 SM,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요. 네. 코나이,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 번째 테마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수급 상황 한번 점검해 봤고요.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. 이제 섹터별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좀 지금 섹터를 보기에 워낙에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네.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요. 그 안에서 좀 가닥을 잡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방송 네. 제가 한 지 이제 2달 되는데 이 컨셉을 잡고 나서 숨겨진 보석 같은 주식을 좀 타이밍을 찾아내자라는 거였는데 시장이 워낙 변동이 심하고 급변하니까. 회이크 파동도 있고 해가지고 네.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.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자극을 주는데 네. 조금 이제는 좀 장이 좀 돌아서면서 많은 해법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네. 일단은 좀 스토리가 좀 맞는 종목들이 좀 연속성을 갖고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서 실적을 대변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조금 그래도 빠질 때 좀 덜 빠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섹터들을 좀 모아보자라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광고입니다. 광고. 네, 지금 소비 시대잖아요. 네. 그래서 소비를 막 해야 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. 소비를 한다라고 하니 그러면은 광고 쪽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은 네. 계속적으로 좀 수급에서 사실 포착이 됐었거든요. 그런데 제일기획만 조금 수급이 쏠리는 것은 조금 광고 섹터로서 잡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. 네. 그런데 어저께 이노션이 동시에 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. 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제일기관 꾸준히 좀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뭐 저를 이 방송을 보신 분은 아니겠지만 제가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그 캔들과 차트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IT와 뭐 일제히 좀 올라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이 좀 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. 그러면 그런 기회를 좀 매수 타이밍으로 좀
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네. 이제 출발한 종목이 있습니다. 이노션이라는 종목이 어저께 거래량 터지면서 의미 있는 양봉의 캔들이 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지금 충분히 이제 오늘의 캔들 안에서 충분히 해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. 두 번째 테마까지 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좀 오늘은 좀 안 먹힐 가능성이 있는데 네. 사실 이렇게 좀 종목별 장이 좀 이어질 때 게임주들 안에서 이제 좀 자기만의 매력들을 갖고 있는 게임주들이 좀 이렇게 좀 게임주요? 하나씩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 뭐 말씀을 드리면 뭐 W 게임주 사실 뭐 늘 실적 대비해서는 게임주 안에서는 가장 싼 주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카지노 관련 뭐 게임이죠. 소셜 카지노 관련 게임 관련된 그런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뭐 카지노 매장을 가면 뒤쪽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해요. 실제로 참여를 하면은. 그래서 네. 카지노 관련들이 좋을 때 함께 볼 수 있는 뭐 매력도까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어떻게 좀 M게임이라는 종목이 기관 매수가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. 그다음에 그래서 차트가 시장 대비해서 좀 마이위를 갈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룽투코리아. 뭐 전형적으로 차트를 보고 가져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을 일정 기간 지지해서 단타 트레이딩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룽투코리아까지 중소형 게임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우주항공 테마가 이제 어제부터 다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눈에 띄는 차트가 있었을까요?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미사일에 관련돼서 주권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? 이것과 관련돼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는데 조금 기대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그래도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시장 대비는 강했지만 하지만 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봤던 뉴스가 네. 그 버진 갤럭티 홀딩스라고 해가지고 주말에 이슈가 있었잖아요. 네. 그 우주 여행하는 거 여행. 디카프리오도 이걸 예약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주말 동안 잘 갖다 착륙을 했거든요. 네. 이것이 어제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반영이 될 텐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 버진 갤럭티 홀딩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해서 그 회장님이 더 유명한 네. 그런 회사죠. 버진그룹 회장님. 27% 올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어저께는 이제 LIG 넥스원에서 방산의 개념의 이제 종목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주항공 테마도 오늘은 좀 그동안 상당히 사실 못 갔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. 어저께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기업을 하나 인수한다라는 뭐 이런 뉴스가 좀 돌면서 장중에 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해버리고 말았는데 어쨌든 우주항공 테마는 버진 갤럭티 홀딩스를 지켜보면서 이것도 오랫동안 쉬다가 지금 바닥에서 좀 고개를 들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캔커 에어로스페이스,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, 그다음에 소형주에서 아스트라는 종목이 네. 좀 이제 이것이 이제 항공 쪽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소형주인데 조금 거래가 터지는 조금 양봉이 의미심장한 양봉의 캔들이 좀 포착이 됐다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주항공 테마 이제는 또 여행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. 관련주들까지 짚어봤고요. 함종남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